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로의 신입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대나무가 지니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대나무는 아주 높게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얇은 몸통을 지녔음에도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나뭇가지를 많이 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장하고 높게 오르는 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 싶으면 마디를 만들어서 힘을 비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할 힘이 생겨나면 또다시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휴식기를 거치듯 반복합니다. 즉,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여러 가지를 펼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성장한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며 이 중간마다 회복기를 거쳐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목표와 목적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불필요한 오지랖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 내 삶이 과연 어떤 형식의 나무인가를 살펴보신다면 대나무의 지혜를 얻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얻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신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상의 카드 중 한 장의 카드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선택한 선택지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타로의 신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물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신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현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현무 여러분께는 18궤 산풍고궤가 나왔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그 안에 내가 지금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가라,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일단 나의 현재를 근거해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서 보시고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미래를 대비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현무 여러분께는 조만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가능성을 유추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무 카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미래가 주어지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흑 여룡입니다. 재물을 지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좀 불안해한다, 갈등을 겪는다, 쓸까 말까 이런 걱정을 좀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별의 5번 재물에 대해서 무언가 욕심이 난다, 뭔가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별 카드라서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1번에 정흥용, 문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앞에 재물에 대한 카드가 나왔으니 문서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번에 주흥용, 유혹수와 사기수 이런 얘기를 좀 하네요. 자, 일단 4장을 먼저 좀 꺼내서 제가 살펴본 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힌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내가 갖고 싶고 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나 재물의 이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큰 재물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우리 현모 여러분들이 돈이 좀 들어오겠구나, 돈 들어올 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운세 같지만 사실 굉장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돈이 들어올 때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좀 이해를 돕고자 물건을 하나 좀 쓸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초를 제가 갖다 놨죠. 우리가 초를 바라보고 있는 곳은 빛이 비춰지는 곳입니다. 즉 지금 보면 영상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옮겨봐도 따라가죠. 이 그림자가.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이 그림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림자 반대편이에요. 밝은 쪽이죠.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뒤에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쪽이라는 거죠. 뭘 보고 있느냐? 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세.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와,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겠구나라고만 봤을 때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월급을 탄다. 그럼 이제 월급 날만을 기다리며 월급 들어오면 뭘 해야지? 뭘 준비해야지? 얼마는 적금하고 얼마는 써야지? 뭘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러한 것들, 필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예죠. 예. 그림자를 설명한 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좋은 운이 왔을 때 그 뒤에 몰래 숨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얘가 15번의 주흥용, 뭔가를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카드입니다. 이 선택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의 어떠한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거나 후회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카드죠. 뭐 무조건적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경고의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재물의 카드와 덩달아 별의 여룡. 이제 이것은 내가 뭔가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풍요롭고 풍족하게 지니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선택 하나의 기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소분할하여 내가 아끼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좋은 것이 될 텐데 그 과정에 나에게 대폭적으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크게 사용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어떤 돈과 관련된 금전 거래, 빌려주세요, 빌립니다,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사업이나 형체가 있는데 투자해 보실래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무 여러분들은 18개의 선풍고, 높은 곳에서 바람을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준비해라. 즉, 나에게 재물에 대한 일들이 주어질 텐데, 동시에 재물을 투자하거나 누군가에게 거래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것을 막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찾아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무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니 지금도 돈이 없어서 힘든데 뭐 벌써부터 그런 걸 걱정합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에 가까운 어떤 시일 이내에 재물이 조금 크게 들어올 일들이 있겠다. 문서도 같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취직, 어떤 이직, 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계약, 성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거래와 계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조항 같은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죠. 자칫했다가 내가 얻는 것만 보고 선뜻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훗날 발목을 잡혀가지고 계약 거래상에 어떤 함정 항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의 백기룡. 잠깐만요. 카드가 뒤집어졌네요. 14번에 절백룡.
물에 2번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양쪽으로 물이 나왔어요. 이거 감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이나 상황에 있어서 내 감정의 기류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의 백기록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로운 소식이죠. 어쩌면 18개의 산풍고는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시그널을 한번 보내주고, 그 좋은 일 안에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때 이제 그 그림자가 나에게 얼마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이런 얘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14번의 절백령은 뭔 얘기를 하냐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오로지 나 혼자 하셔서는 안 된다. 물론 뭐 주변의 신점이나 뭐 타로나 뭐 훌륭한 철학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현실적인 부분에서 와닿을 수 있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친구가 될지, 부부가 될지, 가족이 될지, 연인이 될지, 뭐 직장 선후배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나에게 조만간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소식과 그 뒤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 그 그림자가 15번의 주흥력이 될 것이니까, 어떠한 마음적인 부분에서 혹하게 마음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줍니다. 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살다 보면 정말로 쉽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쉽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은 없어요. 되게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한 어떤 투자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의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덜 고생하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형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좀 피해 사례에도 좀 노출이 되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무조건 바보다, 멍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 상황이 정말 나에게 절실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니까, 우리 현무 여러분들도 나에게 어떤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내 감정만 따라가지 마시고 누군가와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게 좀 필요하고,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여기에 주흥룡이 있지만, 네, 수의 14번 한 번 더 나왔죠. 네, 이거는 한 번 더 나온 건 아니네요. 그죠? 이제 수 카드는 감정을 의미하고요. 14번은 황룡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고래가 나왔습니다. 대왕고래. 이제 요거는 내가 좀 뭔가 비워낼 필요가 있다. 어떤 마음 안에 어떤 욕구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좀 비워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수의 10번. 네, 또 감정을 얘기하네요. 그죠? 주의할 점을 보는데 감정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모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재물이 주어졌을 때, 혹은 재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감정적으로 막 뭔가를 줄 수도 있고 뭔가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를 얻기 위해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수의 10번은 평정심을 유지해라는 얘기고요. 6번의 인꼬, 여기서도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앵무새가 나왔거든요. 인꼬거든요, 인꼬. 이제 여기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얘가 더 좋은 의미죠. 얘는 이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해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충분히 이렇게 통해서 진행해라. 때에 따라서는 내 손에 모든 게 다 잡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내버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더 볼게요. 10번의 나무 목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답이 주어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등고잡이가 나왔어요. 이제 이 10번의 나무목, 요 카드는 책임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현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이 내가 뭔가 어떤 압박감도 크고 책임감도 있고 또 어떤 가장을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자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뭔가 현실적인 일과 관련된 많은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 보상은 문서와 관련된 것이 되겠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뒤에는 그림자도 좀 살펴보시고, 뭔가 이런 그림자가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좀 소통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 주흑룡이 불러오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멀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현무 여러분들 다가오게 되는 재물운에 있어서 조금 좋은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모든 좋은 운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백호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는 무엇인지,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무가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총평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무가 아니라 백호죠. 죄송해요. 백호가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총평입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백호 여러분께는 15괴 지산겸괴가 나왔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행할수록 여러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면 뜻하지 않는 횡재수들도 여러분들께 다가오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산겸, 낮게 취할수록, 낮게 행동할수록 내가 얻어가는 것이 많은 그런 운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카드를 통해서 우리 백호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미래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한번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10번이 먼저 나왔네요. 키워드에서는 이제 다사다난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6번의 변수,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상황이 바뀐다 라는 얘기고요. 13번의 사화,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 어떤 안 좋았던 일들을 마무리 짓는다. 물의 7번, 생각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장의 카드를 본 바 제가 좀 짧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조만간 우리 백호 여러분께는 지금 우리 백호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 70, 8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 측정값은 그냥 제 데이터 값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7, 80%에 해당하시는 많은 백호분들이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이 좀 뭔가 다사다난하다. 즉,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자꾸 주어진다. 자질구레한 것부터 신중한 것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내 생활에서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바뀔 거라고 해요. 이 뭔가 자꾸 이 뜨거운 날씨에 뭔가 일도 꼬여지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 조만간 이 뭔가 운세의 흐름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느낌으로써 좀 변화가 되겠다. 그 안에 내가 힘들게 좀 대처했던 어떤 상황들을 좀 마무리 짓고 끝마무리 지음으로써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시간을 갖는 그런 일들이 좀 있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백호 여러분들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까지 정말 많이 예민하고 힘들었고 좀 부담스럽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좀 짜증도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남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과잉되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백호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뭔지 좀 카드를 뽑으면서 태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태풍에 보면은, 태풍이 심할 때는 참 내 삶에 많은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죠?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 태풍이
무조건 나쁜 면만 볼 수는 없는 게, 물론 사람이 희생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신에 이 정말 뜨거운 날씨에 두고 있는 어떤 지역에 태풍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뜨거운 날씨의 영향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좀 더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날씨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 태풍이 적절하게만 큰 영향 없이 잘 비껴나가만 주면 뜨거운 공기를 좀 식혀주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카드가 이러한 내 삶의 뜨거운 하루에 어떤 태풍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시원하고 좀 선선하게 되는, 어떤 힘든 문제들을 좀 해결하게 되는 그런 운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는지 볼 텐데, 자, 불의 백기룡,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별의 9번, 노력한 만큼의 아주 풍부한 결과가 있는 재물의 운이고요. 잎사귀의 7번,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대비해야 된다. 자, 우리 백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힌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예민하고 짜증을 자꾸 폭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정면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백호 여러분들의 현재 특성을 모두 다 하나를 통틀어서 막 무조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절대 없고, 단지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리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셔라. 내가 짜증나는 그 상황도 이게 평생 동안 그 상황을 안고 갈 건 아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 종결 짓는 흐름도 이 가까운 시간 안에 있으니까는 지금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그 상황에 좀 책임을 다하시면 좋겠고, 좀 더 그 후에 어떤 미래적인 부분도 좀 대비를 하시면서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지금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재물의 보답이 여러분들께 좀 주어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의 9번은 아주 풍족한 재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압박을 겪고 있는 상황을 벗어남으로써 좀 자유를 느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것으로부터 압박을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은 주어진 상황에 책임을 다하고 단순히 지금만 보지 말고 그 다음 수를 좀 보면서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도 한번 볼 텐데요. 수의 4번, 감정을 의미하고요. 목의 14번, 굉장한 책임감을 얘기합니다. 하고 있는 일의 책임감. 목의 7번, 한 번 더 나왔네요. 여기 잎사귀의 7번과 목의 7번은 같은 의미지만 얘는 나무고 얘는 어떤 나무의 잎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얘가. 이 세 장의 카드의 주의점은 뭐냐면, 주의라기보다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백호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아주 낮게 평가하시지 마라. 어쩌면 백호 여러분들은 내 삶을 주변의 타인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도 저 연예인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먹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다니면서 돈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자연스럽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시면 그간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들어와서 지금의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고 재밌는 거는 재밌고 좋은 거로만 보시고, 내 삶을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내 삶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훌륭하고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백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을 마무리 짓고자 움직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현재에서만큼은 정말 막강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이 덧없다, 의미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내가 잡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를 최우선으로 한번 더 보자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번의 불카드, 고복 격양이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곧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반드시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 6번은 상황이 점점 괜찮아진다,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호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다사다난한 어떤 흐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이 좀 변하고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형태를 또 구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테니까 상황은 점점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호 여러분들, 오늘 신의 메시지라는 의미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와 필요한 것, 주의해야 될 것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백호 여러분들께 다가오게 되는 미래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앞으로의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좋은 일들도 많다라는 걸 보시면서 나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씩씩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녀보자.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혹은 생방송 때 찾아오셔서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넉살을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작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신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와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주작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순한 무슨 운이다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주작 여러분께는 56괴 화산여괴가 나왔습니다. 작은 일을 계획하고 목표에 둘수록 형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큰 목표만 가지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안에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빨리 해야지,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 잡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착실하게 이것만큼은 찝고 넘어간다. 무조건 이거는 해결하고 넘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쉽게 말하면 삶의 기준을 멀리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셨죠? 내가 삶의 기준을 멀리 본다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힘든 걸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을 시행하고 작은 것들을 얻음으로써 그 작은 것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겁니다. 물론 큰 어떤 목표에 대한 보답보단 작은 목표에 대한 보답이 더 작겠죠. 그래도 이 작은 목표들을 차라리 더 자주 만드는 것이 내가 멀리 보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뭐 프리랜서로 있든 공부를 하든 말이죠. 아셨죠? 자, 일단 우리 주작 여러분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시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떤 전체적인 총평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미래이거든요. 물의 적청룡,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생각과 아이디어. 이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 이거 참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뭐 필요에 의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 단순하게 잡생각이 아니라 아이디어. 네, 불의 9번. 뜨거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고 뜨거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고 별의 적은용 주어져 있는 상황에 좀 풍요가 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도 좀 있다. 네, 불의 10번 힘든 상황을 끝낸다. 이런 얘기가 좀 있네요.
자, 주작 여러분께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만약에 주작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현재의 상황이 저는 정말 지금 1분 1초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 타로의 신 영상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타로의 신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왕 내가 먹고 살 거 혼자만의 이득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헛된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들의 인생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책을 같이 좀 찾아봐주는 그런 형태를 좀 영위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주작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뜨거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근데 단순하게 뜨거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외딴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뜨거운 길을. 이게 넓어요. 엄청 넓어.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길 위가 엄청나게 커다랗고 둥근 그런 원형이 좀 보여지거든요. 뜨거운 것이. 그래서 그 상황이 마치 여러분께는 가도 끝이 안 나는 긴 어떤 고난의 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무언가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뜨거워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장애물이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뜨거운 길을 벗어난 적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길을 벗어난 적은 아직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마땅한 게 없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성냥인데요. 성냥 하얀 색깔로 좀 할게요. 오늘 좀 편안하게 얘기를 드릴 거라서 자, 여기 성냥, 요게 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입니다. 자,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주작 여러분들이 100% 다 이렇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냥은 되게 작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황에. 그리고 이 바닥, 지금 검정색 천으로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바닥이 죄다 뜨거운 일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뜨거운 일이야, 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너무나 넓은 곳인데 지금 엄청 다 넓은데 다 불바닥이거든요. 다 뜨거워요. 가다가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어디 보자. 요걸로 할게요. 오늘 뭐 즉석에서 좀 뭘 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걸로 합시다. 자, 요거 뭐냐면 바위라고 합시다. 바위. 뜨거운 바닥 위에 솟아있는 바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개가 좋아. 이거 어차피 예시를 드는 거라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합시다. 이 바위는 크기가 좀 다 달라요.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좀 더 잘라볼까? 저 작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합시다. 이 전체적인 내 삶의 흐름은 너무나 뜨거워. 지금 흐름 자체가 아마 좀 오래됐을 것 같아. 요게. 자, 주작 여러분들은 뜨거워 하면서 이 상황을 갑니다. 그리고 화산녀가 그랬죠. 넓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지금의 상황에 큰 목표만을 가지고 막 그걸 이루어야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나의 목표는 이 뜨거운 상황을 벗어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화면에 얘는 지금 이만한데 이 큰 상황을 벗어나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되잖아. 여기 부분을 넘어가야 되잖아 지금.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1년 2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나도 뭔가를 노력을 하고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작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바위 위에 딱 올라가. 마치 산 위에 정상에 오른 것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와 끝났다. 와 뭔가 해냈다. 이제 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뜨거운 게 잠깐 식혀지고 있잖아. 내 삶도 잘 풀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을 거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산을 내려가. 왜? 나는 또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산을 내려갔더니 뜨거. 또 뜨거. 엄청 뜨거. 왜? 그 산 내려와서 그 바위에서 내려와서 다음 바위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또 놓여져 있으니까. 딱 올라갔어 또. 시원해. 해냈다. 얻었다. 막 크게 얻었을 거예요. 막 뭔가를 중간에 한 번쯤은 크게 얻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가.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자, 이번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뭔가 얻어진 성과가 전에 비해서 작아.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내 삶은 왜 이런가 막 이러면서 자기 탓도 좀 하고 그러다가 또 가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 주작 여러분들의 70~80%의 삶이에요. 이것을 아둔하다고 볼 수 없고 멍청하다고도 볼 수 없고 좀 바보 같다라고도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은 늘 불바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 지구촌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이 불바닥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초원도 있고 물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지. 지금은 이 종이를 5개만 이렇게 했지만 누군가는 이게 막 수십 수백 개가 깔려 있어서 불바닥을 좀 남들보다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주작 여러분들의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이 조만간 이 불바닥을 조금 더 쉽게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좀 깔아놨잖아요. 이런 종이 이 불바닥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내가 좀 편안하게 열을 식힐 수 있는 이런 바위 같은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주작 여러분들.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건 애초에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환경이 완전히 싹 다 불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불바다는 늘 그대로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바위 위로 얼만큼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장의 카드만 뽑아놓고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서 뭐 생각이란 거 하셨을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뭘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지나가면서도 간단하게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힘든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힌트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들이 좀 불안불안하게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오랫동안 모아놨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느낌처럼, 마치 이 모아놓은 거를 한 번에 딱 지르고 나면 그 새로운 형태로서 뭔가를 또 새롭게 영위하겠지만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다시 무가 되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무조건 돈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시간도 되고 작품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서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을 멀리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안 한다가 아니라 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를 따라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일단 보여줍니다. 화산력 조금씩. 자, 이렇게 합시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빨리 이어갈게요. 이렇게 해야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와, 크다. 그죠?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이런 형태예요. 나는 이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이 넓은 이 면적으로 빨리 가고 싶어. 뿅! 완전 좋다, 그죠? 근데 알잖아. 그 중간에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화산녀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안 되고 힘든 거다. 조금씩 가세.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힘 좀 비축하고 이렇게 가고 또 힘 좀 비축하고 이렇게 가고, 이 과정에 잘 되는 일, 큰 일, 작은 일 막 또 나눠지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기준을 멀리 보자고. 나는 결국 여기를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가자, 이런 얘기예요. 화산녀. 이해가 확 되셨죠? 자,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부터 좀 펼쳐놓을게요. 바닥이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나에게 필요한 것 5번에 교백용, 12번에 역백용, 잎사귀에 6번이 나왔고, 주의해야 될 것도 한번 볼게요. 동시에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혹시 이동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놓치는 거 없이 더 재생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뭔가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만 더 시청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뭐 시청 한 번 더 한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저한테 돈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초에 시청하시는 것에 있어서 한 명당 얼마더라? 7원인가? 네, 시청 조회원이 그래요. 한 분당 7원 정도 들어요, 7원. 그래서 이제 10,000명은 봐야지 7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10몇 분 이상의 길이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막 돈 많이 되는 거 아니니까. 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나가서라도. 아시겠죠? 자, 일단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 어,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조언자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조언자라고 좀 규모를 크게 말씀드리는 게,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얼른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말고, 신점이나 타로 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주작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가 있다면 그 일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지 말래요. 먼저 나가지 말고 누군가를 먼저 나가게 해라. 만약에 경쟁자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경쟁자가 먼저 갈 수 있게끔 양보하셔라. 그게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이 더 잘 될 거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오히려 먼저 앞서서 나가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로의 길을 내가 먼저 간다면 먼저 가는 사람이 그만큼 함정을 더 많이 밟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갈 수 있게끔 보내주라. 경쟁 상대를 먼저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있네요.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작 여러분, 어떤 전문가인지 몰라요. 자, 주의할 점에 있어서는 기회가 하나 열릴 건데 이 기회에 있어서도 똑같은 조언자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양쪽으로 5번이에요. 5번의 교백룡, 가르침을 주는 용이고요. 여기에는 가르침을 주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주의할 일도 필요한 일도 지금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물론 뭐 주작 여러분들이 다 혼자 하지는 않겠지. 일부 몇몇 분들이 그렇다는 거겠지. 내가 지금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힘들어. 요즘에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뭔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거기가 보건복지부였나? 제가 나중에는 영상에다가 그런 어떤 위급할 때 전화를 할 수 있는 번호도 좀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경제적인 시스템에서도 방향을 좀 알려주는 그런 어떤 법에 위준하는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알고 싶으면 동사무소,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동사무소에 물어보셔도 되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좀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112에 그냥 전화를 해서 제가 요런 상황인데 관련 쪽으로 이렇게 좀 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그렇다 해서 112를 제일 먼저 하지 말고, 112는 사고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도움을 주기도 해요. 이러한 방향이. 그러니까 무조건으로 보지 말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검색해서 시간이 되면 댓글로 좀 남겨놓을게요. 어쨌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주의해야 되는 것에 지금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제 방금 전에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만 했죠. 상황이 정말 힘든 분들. 이제 그 외로 사업을 하던 영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와 소통을 하는 게 좋다. 내 방향이 지금 괜찮은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기회가 열려도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 거래요. 앞에서도 불의 여룡이 나왔어요. 이거 적은용이거든요. 용의 여왕.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한다. 재물을 쥐고 있으면서도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의 13번. 여기서 이제 물소가 나왔는데, 내가 여유로운 상황이면서도 아주 훌륭하고 강한 뿔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안해한다. 어떤 맹수를 봤을 때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열렸을 때 불안하지 않고 잘 나아가려면 지금 해당하고 있는 일에 어느 방향이더라도 지금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꼭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5번의 금카드, 안빈낙도. 주어진 상황을 잘 기억하고 메모하세요. 오늘의 초라함은 미래의 성공을 부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빈낙도. 우리의 삶은 때때로 내가 뭔가를 더 쥐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선택에 대한 후회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후회를 하기보다 그것을 한번 경험 삼아서 내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좀 후회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거겠죠.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시간 안에서 잃어버린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다 해서 현실의 나를 너무 비난하지 말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까 전에 뜨거운 불바닥인 것은 명확하다. 어딜 가더라도 뜨거운 불바닥은 사는 평생 있을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을 가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그 불바닥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안락한 바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바위들에 내가 적당한 목표와 목적을 세워서 너무 어려운 거 시행하지 말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목적을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주작 여러분들도 현재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다사다난하고 이겨내고 싶었던 일들을 순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선택의 기로가 앞에 놓여질 것이다. 그 선택의 기로에 나 혼자서 선택만 한다면 또다시 나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과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하나씩 문제와 숙제를 해결한다는 것처럼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룡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신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와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영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보셨던 어떤 재물은 금전은 어떤 삶의 운, 성공운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룡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는 총평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청룡 여러분께는 15궤 지산겸괴가 나왔습니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행동할수록 내가 하는 것에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누군가를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배움을 얻는다는 자세로 임했을 때 대인관계도 괜찮아지고 하는 사업이나 일에도 조금 더 잘 풀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줍니다. 청년 여러분들 사업가시고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인관계, 어떤 거래처의 관계, 또 고객과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일 이런 관계에서 무조건 겸손한 게 필요하다. 내가 누구보다 더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더 잘 산다 하더라도 나보다 좀 못 미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이다라고 비교하는 그런 행동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산겸의 겸자는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내가 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베풀수록 내가 좀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청룡 카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여룡, 성공을 의미하고요. 별의 청룡, 내 기술, 나의 기술과 나의 힘, 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기술과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별의 7번, 내 노력에 대해서 풍성한 재물의 보상, 결과가 있겠다. 잎사귀의 1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키워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4장의 카드를 제가 짧게 해석해 본 바 조만간 우리 청룡 여러분들께는 내가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 목적과 목표를 어느 정도 성사시키겠다. 한 80% 정도 높게 잡으면 80% 정도 성사시킬 거고 그것을 이제 성사시킨 다음에 이제 또 길이 나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목적과 목표를 나눔으로써 완성을 지어가지고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완성을 지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내 능력과 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이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쪽의 루트 아니면 이쪽의 루트일 것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완성을 짓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면서 내 능력을 키우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내가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키우는 분들이냐, 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 챕터 2로 이렇게 어쨌든 요 상황을 완성을 해놓고 목적을 이뤄놓고 성공을 이뤄놓고 그 다음 챕터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모든 분들 해당이 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기술을 가지고 큰 재물을 조만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이 주어지는 거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금전에 해당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합격과 같은 얘기죠.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단락을 좀 정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루트에서 말씀드렸던 성공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출발해서 능력을 키웠던 분들은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출발하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가지고 능력으로서 어느 정도 이득을 만들었던 분들은 이제서야 큰 보상을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거고,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요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카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청년분들은 조만간 뭔가 내 목적과 목표에 성공을 이룬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재물의 이득이 주어지는데, 그 재물의 이득을 내가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의 시작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지 보는 건데요. 잎사귀의 4번, 잎사귀의 백은요, 잎사귀의 8번. 셋 다 잎사귀만 나왔어요. 이제 잎사귀는 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 집안일도 내가 일이라 생각하면 일인 거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인 거고요. 어쨌든 이 세 개가 일을 의미하는 것은, 잎사귀의 4번은 자리를 잡는다, 축하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고, 잎사귀의 백은용은 안정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을 계획해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잎사귀의 2번보다 더 괜찮은 카드예요. 왜냐면 잎사귀의 2번은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아직 가진 것은 없어서 미래만 좀 놓고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라면, 이 잎사귀의 백은용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해온 단계가 있고 그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잎사귀의 8번은 좀 빠르게 주어진다, 갑자기 주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세 장이 의미하는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조만간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조만간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근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되게 빨리 주어질 거라서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멀리 보고 빨리 그 안정된 흐름과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 갑자기 바쁘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소화했을 때 자리를 잡고 결실을 맺는다, 뭔가 결과와 보상이 좋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뭔지를 좀 볼 텐데, 목의 11번, 목의 12번, 금의 3번. 여기서도 목이 두 개나 나왔네요. 목도 이제 여기 카드에서는 또 일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카드는 음양 오행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얘네는 화수목금토가 들어가 있고, 얘네는 이제 별, 잎사귀, 불, 물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자, 목의 11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일을 적응한다. 목의 12번, 바로 11과 12가 연달아 나왔잖아요. 12번은 내가 책임을 짓는다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단계니까 실수가 있었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실수를 떠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실수를 한 것에 대한 내 책임이 따른다. 그만큼 행동에 대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금의 3번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좋은 카드지만 주의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지금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고 책임감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진행하는 것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언 카드를 좀 볼 텐데, 이 청룡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지에 비해 좀 시각이 짧은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만큼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의 시간이 길다, 그건 해야 될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뭐, 길고 짧은 거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 자, 8번의 금카드. 우공이산이 나왔어요. 좋은 결과와 재물이 주어지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력한다면 더 얻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공이산. 요 사자성어가 이제 노력이 많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기는 노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군대에서 좀 많이 하죠. 야, 여기 있는 산 저기로 옮겨.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됩니다, 여러분. 네. 군대에서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산을 옮기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행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 금의 8번은 나를 더 발전시킨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재물의 기회가 혹은 시간의 여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허투루 쓰지 말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어떤 사업체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 좀 풍족하게 들어왔을 때 그 재물을 내 생활비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이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컨셉의 의상들을 또 준비하고 또 좋은 어떤 면 재질이나 어떤 이 홍보 마케팅에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일이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적당한 보상이 있을 땐 나에게 좀 투자하는 쪽의 방향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신의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미래와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청룡 여러분께는 낮은 자세를 취할수록 잘 될 것이라는 지성겸괴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여러분들을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청룡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보여진다면 내 것을 쓰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횡재수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횡재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횡재수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공식의 루트는 횡재수를 만들어가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렵고 쉬운 것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베푼다. 단순하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진정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뭔가를 베푸신다면 여러분들도 횡재수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청룡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와 좋은 일들이 항상 많이 놓여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자 고민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로의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27,500원 상당의 행운 부적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당신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복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그대들에게 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